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유럽 국가들을 쉽고 재미있게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오늘은 북유럽과 서유럽을 기억해 봅니다. 북유럽 국가들은요, 전반적으로 겨울이 길고 춥고요, 여름은 짧고 서늘한 특징을 보여요. 이 국가들은 크게 노르딕 국가와 발트 세 나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노르딕 국가들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5개 나라예요. 이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많은 공통된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죠. 노르딕 국가 중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 세 나라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라고도 불려요. 이들은 모두 노르드인, 즉 바이킹의 후손들입니다. 고대부터 같은 언어와 문화 기반을 공유했고 중세에는 한때 동일한 왕 아래 통합된 적도 있습니다. 특히 덴마크의 마르그레테 1세가 왕위를 모두 차지하면서 세 나라가 단일 군주 아래 통합된 역사도 있죠. 재밌는 점은 이 세 나라는 각자 법과 의회는 따로 유지하면서도 왕은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는 서로 거의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또 사회민주의 정치 시스템이 깊이 뿌리내린 것도 공통점입니다. 다음으로 노르딕 국가 중 핀란드와 아이슬란드는 앞에서 언급한 스칸디나비아 세 나라와는 언어가 통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세 시대부터 스칸디나비아 왕국들의 영향권 아래 있었거나 긴밀한 무역 및 정치적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실제로 핀란드는 오랫동안 스웨덴의 일부였고요. 아이슬란드는 덴마크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북유럽 국가들을 쉽고 재밌게 기억해 볼까요? 북유럽은 크게 노르딕 국가와 발트해 세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르딕 국가 중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는 여러분 영어로 북쪽이 뭐죠? 맞아요. 노스죠? 노르웨이의 노, 스웨덴의 스, 즉 노스죠. 그리고 스웨덴은 덴으로 끝나고 덴마크는 덴으로 시작합니다. 스웨덴 바로 아래에 덴마크가 붙어 있다고 상상하면 더 쉽겠죠. 솔직히 지금은 이렇게라도 기억을 일단 하시고 나중에 지도를 많이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질 거예요. 자, 나머지 노르딕 2개 국가는 어디죠? 바로 핀란드와 아이슬란드죠. 아쉽게도 이 둘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오히려 핀란드가 스웨덴과 러시아 사이에 껴 있습니다. 핀란드는 사실 여러분이 이미 친숙하게 알고 있는 나라예요. 바로 자일리톨 껌으로 유명하죠. 휘바, 휘바. 자, 스웨덴과 러시아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낑겨서 껌처럼 씹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실 역사적으로 핀란드는 스웨덴과 러시아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슬란드죠. 아이슬란드를 잘 보세요. 마음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베스킨 라빈스에 가면 아이스크림을 바삭한 콘에 올려주잖아요. 자, 아이슬란드 아래에 아이스크림 콘을 그려보세요. 이건 100% 아이스크림 콘입니다. 바닐라 맛입니다. 다음으로 발트해 세 나라입니다. 발트해 세 나라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예요. 놀랍게도 다 아로 끝나죠? 우연의 일치지만 저희들 기억하기 쉬우라고 신이 이렇게 만들었나 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온다고 해서 오는 길에 맥주랑 치킨을 부탁했습니다. 친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누군가 노크를 했어요. 제가 문 앞에서 친구 이름 토니를 부르면서 말했습니다. 토니야, 맥주 뭐 사왔어? 그랬더니 친구가 라이트 비어 사왔어 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왜 라트비아를 사왔냐고 화를 냈더니 친구가 라이트 아니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너무 억지 같지만 지금은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서유럽은 크게 섬나라와 대륙 국가로 구분됩니다. 섬나라는 영국과 아일랜드이고요. 대륙 국가에는 핵심적으로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베네룩스 세 나라가 있습니다. 베네룩스 세 나라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이고요. 추가로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도 서유럽 문화권과 가깝게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실 거라고 믿고요. 베네룩스 국가들만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베네룩스 세 나라는 프랑스의 북쪽과 독일의 서쪽 사이에 나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 나라 모두 북해와 가깝게 위치해 있지만 각각의 특징이 뚜렷해요. 네덜란드는 베네룩스 세 나라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하며 가장 넓은 북해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의 상당 부분이 해수면보다 낮아서 간척과 수자원 관리가 매우 발달했어요. 풍차와 튤립이 아주 유명한데 바로 이 저지대 국토를 간척하고 물을 퍼 올리기 위해 풍차가 사용되었고요. 그 간척지에서 튤립을 재배한 겁니다. 풍차를 이용해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땅을 말리고 그 땅에 예쁜 튤립을 심었던 거죠. 또한 저지대 특성상 암스테르담을 비롯한 도시 곳곳에는 아름다운 운하가 발달했습니다. 벨기에는 프랑스 북쪽에 위치하며 네덜란드만큼은 아니지만 북해와 인접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고디바 초콜릿이 벨기에의 유명 상품이고요. 독일만큼 유명한 다양한 종류의 맥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줌 싸개 동상이 유명한데 특별한 날에는 이 동상에서 물이 아니라 맥주가 나오기도 한다고 해요. 특히 벨기에를 여행 가실 분들이라면 감자튀김을 사 먹을 때 프렌치 프라이가 아니라 벨지언 프라이라고 주문해야 제대로 된 바삭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눅눅한 프라이를 맛보거나 양을 조금 준다고 하니 조심하세요. 룩셈부르크는 베네룩스 세 나라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하며 유일하게 북해와 접하지 않는 내륙국입니다. 면적은 작지만 독특한 역사와 경제적 위상을 지닌 나라예요. 원래 룩셈부르크는 국력이 약하고 작은 나라였으나 산업혁명 시기 프랑스와의 국경 지역, 특히 알자스 로렌 지방과 인접한 곳에서 대규모 철광석 매장, 미네트 광석이 발견되면서 철강 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했습니다. 풍부하고 채굴하기 쉬운 철광석 덕분에 룩셈부르크는 유럽의 주요 철강 생산국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부터 점진적인 철광석 생산량 감소와 1970년대 오일 쇼크가 겹치면서 철강 산업은 급격히 쇠퇴했고 룩셈부르크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룩셈부르크 정부는 과감한 경제 구조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와 독일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고 주변국과 차별화되는 유리한 세금 정책을 펼쳐 다국적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금융업에서는 은행 비밀 보장 원칙을 내세워 막대한 해외 자본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룩셈부르크는 빠르게 금융 강국으로 변모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룩셈부르크가 다국적 기업과 부유층에게 조세 회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국제 언론과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룩셈부르크는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금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부 유럽과 남유럽을 기억해 볼게요.